자, 이번 네 번째 2차 방정식 풀이 중에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포함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절대값을 없애줘야 돼요. 절대값을.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곱을 하면 없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 절대값이 전체를 다 덮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자체를 제곱을 하면 4차 방정식이 되죠. 그지?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왜? 아직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수를 높이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지 편해지지 않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이 있는 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x라는 애가 있어.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면, 양수 의미하는 거죠. 얘가 양수야. 얘를 더 들어서 보면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얘가 그대로 나오죠. 그럼 얘도 문자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양수라면 얘는 절대값을 벗겨서 그냥 나오겠죠. 다음 두 번째, 만약 얘가 음수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들으면 얘 벗겨서 나온다면 얘는 그냥 2가 되죠. 근데 이 절대값 밖으로 나온 수가 얘 안에 거를 없애고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이 안의 수가 음수면 원래 있던 수에 앞에 마이너스를 단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 식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분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식이 오류나는 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절대값을 없애려면 이 절대값 안의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정식이라는 거 x에 나올 수 있는 수는 알고 있는 모든 수죠. 그래서 이 절대값 안의 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가 되도록 요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양수다 음수다 나누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0이랑 같은 걸 이상에 다룰 거예요. 그럼 이상과 미만이면 0 기준에서 이상 미만이면 실수 전체를 다 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수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가정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수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절대값이 있을 때는 가정을 잡고, 가정을 잡았을 때 절대값 벗겨서 나온 식을 풀었을 때 이 결과값과 얘가 공통되는 부분에만 해가 되겠죠. 왜? 여기 있는 것만 생각을 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경우에 절대값을 풀고 나온 수 계산한 결과랑 여기랑 공통된 부분의 것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푸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푸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1차 방정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3x는 4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대값이 포함되는 게 얘죠. 얘가 절대값 밖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따지려면 요게 0이 되는 지점, 양수인지를 따지는 거니까 이게 양수인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양수로 만드는 기준은 얘가 0 이상이겠죠. 그럼 얘 좀 더 편안하게 하면 x가 2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x에 여기 일반적인 수 한번 집어넣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 2 이상의 수에 3 있죠. 3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얘는 양수죠. 그럼 양수면 그냥 나와도 상관이 없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벗겼으니까 나머지 그냥 쓸게요. 됐죠? 그럼 얘 정리하면 4x-2가 4고 4x는 6이네. 그럼 x는 2분의 3입니다. 그럼 이제 해가 나왔으면 이제 뭘 확인하냐? 우리가 여기 조건을 달았잖아. 그죠? 이 조건과 나와 있는 해가 일치하는 범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왜? 우리는 x가 2 이상이라는 가정을 깔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해는 2 이상이 나와야겠죠. 근데 얘는 1.5니까 얘보다 작죠. 결국 얘는 여기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경우 두 번째, 이번에 얘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x가 2보다 작겠죠. 이때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2보다 작은 수, 1 있는데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안은 뭐가 돼? 음수가 되죠. 그러면 원래 x-2인데 얘가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달고 이제 절대값을 벗겼으니까 나머지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3x가 4니까 2x가 얼마? 2죠. 그러면 x는 1이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랑 여기가 범위가 일치한지 보는 거죠. 그럼 x가 2보다 작은데 x가 1이라니까 당연히 범위를 만족하네. 그럼 여기서 x가 1이라는 건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범위 나눈 거랑 이 범위 나눈 건 별개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구한 이 해와 이쪽에서 구한 이 해를 합쳐서 이 전체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결국 해가 없는 거랑 x가 1인 해를 합치면 결국 해는 x가 1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물론 2차 방정식도 범위를 나눠서 풀면 됩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판별식은 뭐냐면 근의 종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의 종류를 판단을 하는데 이 근의 종류를 판단하는 건 물론 중3 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을 판단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근의 공식의 형태에서 근을 판단하는 걸 할 겁니다. 왜? 어차피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으로 모든 해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요게 근의 공식이죠. 자, 그럼 요 근의 공식인데 우리가 근의 종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수인 근이 나올 수 있고요. 실근, 실수인 근을 얘기해요. 두 번째, 서로 같은 두 실근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자, 서로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차수가 2차잖아. 그죠? 2차는 근이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해를 봤을 때 같은 수를 두 번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의 형태로 씁니다. 이게 서로 같은 두 실근인데 얘를 중근이라 부르죠.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 중3 때는 서로 다른 근이 두 개다, 근이 한 개다, 근이 없다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앞에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허수도 근으로 생각을 해서 풀 겁니다. 그러면 이 근의 종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실수고 허수를 나눠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면 이 허수라는 건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혹은 음수가 붙는 애들이 허근이란 얘기죠. 그럼 실근이라는 거는 뭐야? 여기 있는 게 0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치? 요 실근이란 얘기는. 그러면 이 루트라는 애가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루트를 담당하는 애는 누구? 얘겠네. 맞아? 그러면 얘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요 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D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 판별식이 양수라면, 그럼 당연히 근호하는 실수겠죠? 근데 실수인데 이 앞에 뭐가? 풀마가 달리네. 풀마란 얘기는 근이 몇 개? 2개란 얘기네. 근데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랑 있으니까 당연히 근이 2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뭐? 아, 여기 있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얘가 만약에 0이라면, 그럼 얘가 0이면 실수긴 하는데 이 풀마 뒤가 0이죠. 그러면 이 풀마가 소용이 없게 돼버리네. 그럼 결국 남아있는 해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a분의 b만 해가 되는 거죠. 근이 몇 개의 형태? 하나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근이 하나의 형태로 등장하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이랑 같으면 된다. 다음에 허수가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허수는 루트 안에 여기가 음수가 나온다면, 뭐 이렇게 음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i가 붙으니까 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근의 종류를 판단할 때는 근의 공식에 있는 근호안의 판별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보통 나오는데, 어떤 2차식, 문자가 2개인 2차식이 1차식의 곱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 두 1차식의 곱의 인수분해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예를 들 거냐? 2x제곱 플러스 xy, 여기에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k, 요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기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인수분해를 정말 했습니다. 그죠? 인수분해를 하는 기준은 문자가 2개고 항이 5개 이상이니까 내림차순 이용했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내림차순 하는 건 똑같은데, 얘를 만약에 한 문자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쉽게 요거 마이너스니까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x에 관한 2차식이면 2x제곱에 1차식은 요거니까 y-1의 x,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항이니까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이 2차식이 근을 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근을 구하면 당연히 이 근의 공식에서 사용을 했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x에 대한 해를 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수분해라는 건 개수가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무리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맞아? 그럼 우리가 해를 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여기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해를 하나 알면 x 마이너스 알파 쓰고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게 해야? 근데 여기 있는 해가 만약 봤는데 요게 사라져주면 좋겠네. 그죠? 루트가 사라져주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뭐냐면, 얘를 사라진다고 는 0을 만들면 해는 하나예요.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될 뿐이지. 그때는
같은 두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1차식의 곱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풀마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근호가 사라지는 방법은 뭐 있냐면 여기 안에 있는 식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죠. 맞아?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이렇게 근호를 벗겨서 유리수가 나올 수 있겠네. 아, 그러면 이 식의 판별식, 요 식의 판별식이 한번 해보면 y-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y 플러스 k. 얘가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맞아?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얘 정리를 하면 y제곱 요거 계산하면 5y 제곱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y 되죠? 여기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우리가 2차 방정식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기본적으로 뭐? 중근을 갖는 경우야. 그럼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이 돼버리네. 아, 벌써 판별식을 한번 썼지만 우리가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돼버린다면 얘가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 돼서 없어지겠죠. 됐어? 그럼 얘 판별식이 되는 거니까 얘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이 되는 식을 만들 수 있겠네. 그럼 걔를 만족하기 위한 k값이 등장하게 되겠네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추가 유형으로 두 1차식의 곱의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주어진 식을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판별식했죠? 그지? 여기에서 판별식을 했어. 근데 여기서 또 판별식을 또 했죠? 근데 그게 0이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된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